2월 5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청와대 새 대변인에 KBS 전 앵커죠. 민경욱 앵커가 발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경욱 앵커가 새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면서 청와대의 그동안의 대변인 공석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 철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경욱 대변인도 국민과의 소통은 기자와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기자직을 오래 맡아왔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 대변인직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과는 그 워싱턴 특파원 때 인연이 맺어졌다고 하네요. 또 지난 대선 후보로 있을 당시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이 민경욱 대변인 어떤 사람인가요? 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991년부터 KBS 공채 18기 기자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2011년부터 13년까지 KBS 뉴스9에서 앵커로 활약을 했고요. 이번에 대변인직을 맡기 직전까지는 KBS 문화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2007년 대선이죠. 이 당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 전문을 보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당선을 낙관하는 정보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 전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측근이 아닌 능력에 따라서 인물을 기용할 사람, 또 매우 깨끗한 사람, 탐닉에 빠지지 않을 사람, 또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하다라는 표현들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민경욱 이번 신인 대변인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KBS 앵커로서 청와대의 대변인 역할을 쭉 해오지 않으셨느냐라는 어떤 비꼬는 말투도 간간히 보입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편집 회의를 참석해놓고 또 오후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옮긴 민 대변인 참 대단하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네, 오랜 기자 생활과 앵커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대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상욱 대기자 기자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청와대 새 대변인에 민경욱 전 KBS 앵커가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끄러웠죠. 예. 석 달 전까지 KBS 앵커였고 지난주에도 보도국 간부였던 사람이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코드를 맞추면서 그 철학에 정통해 왔기에 대통령을 대변하는 자리로 갔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민경욱 신임 대변인은 대변인이 뭘 해야 할지 말씀드릴 정도로 아직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답을 피했습니다. 예. 대변인이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5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대변인 임명 발표 하루 전날인 4일 밤 9시 뉴스에서 데스크 분석이라는 코너에 출연해 방송도 했죠. 바로 직전 날 9시 뉴스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문화부장으로 아침 편집회의까지 참석을 또 했다고 합니다. 당일날도. 예.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신임 대변인으로서 기자들하고 인사를 하고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 전화번호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쓰던 거라 이거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서 인사하고 업무를 시작한 날도 KBS 전화를 갖고 있었던 거죠. 청와대 출근했는데 KBS 전화를 쓰고 있는 셈. 네, 그런 셈입니다. 아무튼 KBS 내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상황 보면서. KBS 기자들도 이번 일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성명을 막 냈습니다만 그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자면 언론사 뉴스의 핵심 인물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정권과 손을 잡은 사례는 한국 언론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군요. KBS 윤리강령도 위반입니다. 그래요? 지적되고 있는 건데 윤리강령 1조 3항 KBS 사람 중에서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그리고 정치 관련 취재나 제작을 맡은 담당자는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뒤로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6개월을 가져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스 앵커 끝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거죠. 이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KBS 사측에서는 또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윤리강령에서 얘기하는 정치활동이라는 건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다음에 뭐 민주당으로 들어가든지 새누리당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청와대 대변인은 선출직이 아니고 공직이니까 그거는 정치활동이 아니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계 진출이 아니라 공직 진출이다. 이거를 이게 KBS 회사에서 해명을 해준 KBS의 사측 해명입니다. 제가요
제가 뭐라 그러면 자꾸 뭐라 그러니까 KBS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 2월 25일 KBS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앵커와 기자가 등장해서 대담을 나눕니다. 예. 제목은 언론인의 정치 진출 현실과 한계라는 겁니다. 예. 앵커가 묻습니다. 최근에 언론인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말썽이 많은데 언론인 출신 정치인 또는 고위 공직자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KBS도 정당 정치인 고위 공직자를 묶어서 폴리널리스트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네. 폴리 이제 뭐 저 폴리틱 정치와 합쳐서. 저널리스트를 합친 거겠죠. 그렇군요. KBS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폴리널리스트는 취재 경험을 통해 얻은 전문성과 현실 감각을 관직이나 정치에 가서 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폴리널리스트들이 정치부 재직 경험을 포함해서 언론직을 정계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앵커가 묻습니다. 예. 권원 유착의 폐해로도 연결될 수 있는 폴리널리스트의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기자가 답변을 합니다. KBS 기자가 답변합니다. 예. 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언론인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3개월 전에 언론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규정일 뿐 권원 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못 됩니다. 선출직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 같은 임명직 경우에는 예. 그나마 이런 경과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언론사에서 정계로 진출하거나 반대로 정계에서 언론사로 다시 들어오려면 경과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언론을 향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나 그 감시견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용해서 스스로 권력이 되고자 한다면 언론은 신뢰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상욱 대기자 얘기가 아니라 지금 KBS 예, 프로그램에 방송 나왔던 기자의 얘기인 거죠. KBS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현직 언론인이 그러니까 뭐 언론인도 정치할 수도 있고 뭐 공직으로 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 충분히 예. 갈 수 있습니다만 유예 기간 없이 이렇게 대통령이 대변인 뭐 저 하라 맡길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거절한 사례가 있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불러갖고 대변인 좀 맡아줘 했는데 거절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래 선생이 이러한데 언젠가요? 1971년 70년대. 무섭던 시절에 예. 경향신문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실로 직접 불렀어요. 오라 그래서 찝차를 타고 갔더니 예. 요즘 신문사 하는 거 재미있어? 나랑 함께 일할 생각이 없어? 대변인 좀 맡아주셔.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얘기 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부터는 김경래 선생의 회고록. 예. 정말 뭐 말씀 가끔 술 한잔 하시면 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김경래 선생의 회고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갈팡질팡했다. 갈팡질팡했다 솔직히. 예. 걸핏하면 기사 문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신문사 국장 그만두고 차라리 감투나 써볼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소리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지. 결국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예. 함석헌 선생한테 찾아갔다. 근데 앉자마자 언론의 행태를 질타하는 바람에 말도 못 꺼냈다.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예. 말도 못 꺼냈어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최석재 주필이시죠. 예. 조선일보 최석재 선배한테 찾아갔다. 사실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국제언론인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20세기 언론자유 수호에 가장 기여한 인물들을 뽑을 때 한국에서 유일하게 최석재 선생이 뽑히셨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자유 언론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오랜 언론 생활 동안 모든 형태의 부정에 반대하는 탁월한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무튼 그분한테 갔습니다. 예. 최석재 선생한테 갔더니 나 같으면 안 가겠네 하고 버럭 화를 내셨고요. 화를 내시고. 그다음에 뭐 소설가로도 유명하고 언론인으로도 유명한 오소백 선생 그걸 말이라고 해. 불같이 화를 내셨다. 그래도 고민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홍종인 선생을 찾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종인 선생은 누구시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에서 저항하다 조선일보 폐간을 맡기도 했던 그런 분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대기자이자 영원한 대기자라고 유신시대 기자들이 자유언론 수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직접 기자협회부에 왜 언론인들이 자유를 향해 외치는 외침을 신문이 실어주지 않는 거냐라고 직접 글을 쓰신 분이죠. 존경하는 홍종인 선생을 찾아갔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일본말로 역정을 내셨다. 오마이모카. 그러니까 너마저 그런다는 거냐? 너마저 간다는 거냐? 예.
도대체 기자라는 인간들이 왜들 그러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답니다. 그래요. 나는 마음을 정했다. 언론인의 길을 지키겠다고. 예. 일주일 뒤 박 대통령을 찾아갔다. 예. 각하 저는 신문사에 남는 게 편하겠습니다. 원래 배운 게 이 집밖에 없어서 여기 있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예, 참. 아니, 그러니까 뭐 언론인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로 못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진출하고 싶다, 관직을 얻고 싶다면 원천적으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소한의 양식은 지켜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데 예. 바로 사표를 내라. 예. 갈 마음이 생겼으면. 그다음에 그것도 어찌 될지 잘 몰라고 고민스러우면 예.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뉴스 논평, 뉴스 해설, 앵커, 취재 보도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게 최소한의 윤리인데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갔다면 자기가 평소에 언론을 향해서 언론으로서 늘 정치인들과 행정부를 질타하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그 내용을 실천해라. 아. 적어도 이거는 해야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후배들한테 욕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 신임 대변인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논란을 벌이고 예, 있는 건데 능력과 관계없이 언론인으로서 존재할 때 얘기했던 것들을 지킨다거나 그 소신을 이어간다면 뭐 그렇죠. 나름대로 그나마도 이것은 어떻게든 봐줄 만은 합니다만. 근데 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저 논란이 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민경욱 신입 대변인이 2011년에 위키리크스에 그 이름이 사건. 올랐던 그 사건들을 예. 많이 거론하시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 전문이 있었는데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가 됐어요. 예. 거기에 이제 KBS 시사보도팀 민경욱 기자, 민경욱 신임 대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관련 정보를 KBS 시사보도팀 민경욱 기자로부터 자세히 얻을 수 있었다. 정보를 얻었다 우리가 그로부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대사관 비밀 전문의 마지막 구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뭡니까? 민경욱 기자는 다큐멘터리를 위해 조사를 하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당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명박 후보가 아주 좋아할 만한 거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 대사관 그래서 비밀 이제 뭐 전문에.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거군요. 예. 언론인이 어때야 하는가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